안녕하세요.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.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%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님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. 당장 일거리가 끊겨서 생활비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는 뉴스가 되길 바랍니다. 소득 하위 70%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00이라고 놨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에서 상위까지 70%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지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가 마비 상태라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%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. 어차피 비율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현재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정부에서 1,400만 가구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유로든 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결국엔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위기를 더 부추겨 왔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정확한 사실입니다.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다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할 돈이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어요. 그래서 지금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.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걸 일단 막아보자는 것이죠.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.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다 세금인데 이렇게 돈을 풀면 결국엔 국민들이 다시 메꿔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나중에 메꿀 때 메꿔 넣더라도 급한 사정은 일단 넘기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정부가 세금을 차곡차곡 곳간에 모아놓는다고 우리 국민들이 배부른 건 아니니까 말이죠. 어려운 때 나라 곳간이 축나더라도 서로 나눠 먹고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다시 십시일반으로 채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? 나라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. 요즘 조선일보 보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겁니다. 저는 뉴스를 쭉 모니터링 하다 보니 조선일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. 이게 또 나름의 판독기 역할을 해주는 순기능이 있으니까요. 여러 사람 볼 것 없이 제가 보고 가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면요. 참 조선일보도 투명한 신문입니다. 판독기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. 경제 생태계 붕괴 막는 재난지원금, 총선 정치는 빠져라 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. 재난지원금이 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70%에게 용돈 수준으로 구호금을 줄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이 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재난구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용 주판을 튕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취약계층에 좀 더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책이 단순히 소득 하위 70%에 대해 지급하는 현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중위소득 40%까지는 생계와 의료 관련한 소비 쿠폰을 추가로 140만 원 정도 더 지급하고 중위소득 50%까지는 108만 원의 소비 쿠폰과 함께 건보료 감면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수혜금은 올라가도록 정부에서 지급 기준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건 전혀 소개를 하지 않고 마치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건 참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듭니다. 더구나 저소득층에 집중하든 아니면 하위 70%에 나눠주든 돈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예 정부더러 돈을 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. 말로는 저소득층에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추경은 안 된다고 하면
뭐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합니까?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.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대량의 통화를 공급하는 것,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걸 말합니다. 양적 완화랑 비슷한 건데요. 양적 완화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목적적으로 돈을 시장에 푸는 걸 말합니다. 마치 헬기에서 돈을 뿌려대는 것처럼 말이죠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 연준의 벤 버닝키 의장이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일도 도움이 된다고 1960년대에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. 1920, 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가 대규모 건설 등을 추진했었는데요. 경기가 침체될 때 댐을 만들고 다리를 짓는 식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도 있지만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는 것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부에서 재정을 풀 때 꼭 거창한 목표가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. 미국에서 괜히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경제에는 여러 주체들이 있고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현 시점에서 100% 확신할 수 없습니다. 지금껏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 침체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을 실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. 하지만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당장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정부의 정책이 혹시 경제를 살리는데 큰 효과가 없더라도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? 어려운 때 나라 곳간이 축 나더라도 서로 나눠 먹고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다시 십시일반으로 채워 넣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